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당신 힘들었겠다. 네, 제목부터가 참 위안이 되지 않나요? 네, 이 책은요. 외롭고 지친 부부를 위한 감정 사용 설명서예요.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쓴 책인데요. 이 책은 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성덕 전문의가 쓰신 책이고요. 이분이 또 웰리지 가족 부부 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대부분이 그 16년간 2000쌍 이상 상담하신 그런 사례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그러한 지혜들, 그 다음에 그런 연구 결과,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라면, 결혼하신 분이시라면, 그리고 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조금 이런 부분을 알아두면 서로를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요. 여기 에필로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많은 공감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더 이상 그 사람이랑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는데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정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나요?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들의 고민은 모두 다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비슷한 면이 많다. 자녀 교육, 시댁과 처가 문제 등 부부 갈등의 원인은 각각 다르지만 결론은 한 가지. 마음 어디 둘 데 없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살고 싶어서 이혼한다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그런데 이런 하소연 앞에 결혼은 원래 그런 거야. 사랑이 밥 먹여주니? 그냥 참고 살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만큼 부부 관계에서 무책임한 말이 없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기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생채기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부 문제만큼은 이 법칙을 비켜나간다. 시간은 결코 아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오해와 갈등만 키울 뿐이다. 부부 관계에서는 시간이 결코 해결해 주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감정적 이혼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이러한 것이 누적이 돼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는 감정적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같이 살지만 감정적으로는 이혼을 한 상태인 거예요. 원래 부부가 사랑과 그런 신뢰, 믿음, 그런 존중을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없고 비판하고 상처와 그런 비난, 무관심 그런 것들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리고 또 그 삶이 질이나 행복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라는 것이 원래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그 관계를 맺은 거잖아요. 뭐 헤어지기 싫어서 행복하게 이 사람과 평생을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건데, 나중에는 그런 결혼 생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생활에 치이다 보니까, 먹고 살려다 보니까 뭐 거기에 바빠서 거기에 매진하느냐고 그 정말 소중한 내 가족에게 소홀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만 남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래서 서로 오해를 하고 서운함을 토로하고 싸웠다 좋았다 싸웠다 좋았다 하는데, 그러면서 또 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잘 맞춰서 타협을 해서 살아가는 부부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부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서 애착 이론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요, 영국의 정신의학자 보울비라는 사람이 만든 그런 이론인데요.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인간이 생존하는 동안, 그러한 동안 정서적인 유대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정서적 유대감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애착 이론이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 아이들 애착 인형, 애착 이불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한테, 엄마한테 애착하고 그런 아빠한테 애착하는 관계. 그런 사람이 될 때도 있고요. 물건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게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아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그 다음에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이 아이들,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거기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애착 이론에 대해서 그거에 관련된 조사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9.11 테러 생존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사랑하는 가족과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사고의 충격에서 좀 더 빨리 회복되었다고 해요. 그만큼 그런 애착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런 충격에서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한 애착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요. 심리학자 수잔 존스가 이 애착 이론을 토대로 해서 정서 중심적인 부부 치료를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연구를 한 결과 어떠냐면요. 남편과 정서적으로 친밀하고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경험하는 전문직 여성은 자신의 능력을 확신했고 업무 능력도 업무 평가 목표도 성공적으로 달성할 기회가 높았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은 경우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임금도 높았다고 한다. 이처럼 아이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누군가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을 때 비로소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면서 한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야. 서로의 지지, 그 응원하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들을 얼마나 잘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부 생활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거든요. 이러한 애착 관계를 얼마나 잘 서로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부부 관계가 행복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즐거움으로 서로를 이제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그런 정서적인 친밀감을 좋게 해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한다면 싸울 일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잠깐 그 친밀감에 대해서 부부 사이의 친밀감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부부는 친밀감의 욕구를 채워주는 사이다. 두려울 때도 즐거울 때도 함께하는 관계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한다는 선인서약은 친밀감의 욕구를 잘 반영하는 것이다. 부부의 갈등은 가장 먼저 이 욕구가 무시될 때 벌어진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을 서로에게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다. 부모마저도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듯이 모든 관계에서 상처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배우자에게서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되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도 해결된다. 부부 사이에는 그러한 힘이 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이제 힘든 일이 있죠. 시댁, 육아, 뭐 그러한 친척 간에 아니면 뭐 친구들 사이에서 이웃들 그런 관계에서도 부부가 사이가 그런 친밀감이 높고 정서적으로 서로를 지지해주고 해준다면 외부에서 그런 힘든 일이 생겨도 잘 극복해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일로 인해서 더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서로에게 어떻게 하느냐, 감정적으로 어떻게 대하고 진심을 다해서 얼마큼의 공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부부 사이에서 좀 더 감정적인 부분을
신경을 쓰시면 좀 더 내 결혼 생활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남편에게, 부인에게, 아내에게 그런 감정적인 그런 진심을 담아서 한번 다가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